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시행합니다.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물인데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 설비가 필요한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지수 2020년 이후 30% 급등하면서 지난 9월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아무래도 내년 6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또 어려운 사항들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소통 가능하죠.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은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또 많은 상담들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 전문가가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부동산 이슈 시그널이고요. 이 시간 오늘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를 짚어주신다라고 들었는데 네. 아마 최우선 변제권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미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있지만 특히나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할 때 내가 보증금을 어떻게 인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명도에 대한 부분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내가 계획을 세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보증 금액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소액 임차인들이죠. 이 소액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을
이제 내고 이제 월세를 살고 계신데 이 소액 임차인 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증금이 대부분 거의 전 재산이 이제 이 보증금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준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겠죠. 물론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조건을 보면 이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뭐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순위 담보 물건, 그러니까 뭐 근저당권 등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설정일 기준으로 적용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규칙에 따라서 되는 거고,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 안분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겠죠. 다가구 주택들이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배당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분 배당 나눠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내 배당이 됩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최우선 변제권 적용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최우선 변제권이 지역마다 금액마다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각 연도마다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적용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을 볼 때 이 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살펴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을 서울로 보고 우리가 실제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5월 12일 날 근저당 2억 원이 있는 경매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22년도 5월 25일 날,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전입과 인도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12월 8일 날 이제 경매가 된 거죠. 자, 이럴 때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낙찰가 3억인 경우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을 받게 될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아까 전에 봤던 그 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러면 3억을 받았을 때 요 임차인은 어떻게 배당을 받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기타 채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순위가 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이 22년도 5월 25일 날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이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근저당이 언제죠? 1년 전이죠. 21년도 5월 12일이에요. 이때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최우선 변제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21년도 5월 11일 이후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이 되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근저당이 21년도 5월 12일 날 잡혔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아니라 근저당이 언제 잡혔는지 연도 그리고 날짜를 보고 지역을 보고 얼마까지 받는지 이거를 가지고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우리 아까 임차인이 아까 21년도 5월 12일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죠. 그러니까 먼저 1순위로 임차인이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제 2억을 가져가죠. 우리가 3억이 낙찰이 됐다고 했으니까 5천만 원 받아가고 1순위로 임차인이, 그 다음에 2순위가 2억을 받아가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남겠죠. 2억에다가 5천만 원을 받아갔으니까 3억에서 그럼 5천만 원이 남아요. 그럼 그 5천만 원이 남으면 나머지 또 임차인이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까 1억 5천만 원이 있었죠. 1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내가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경우로 5천만 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대항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선순위 대항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까는 3억이었지만 2억일 때 더 내용이 심각해져요. 2억일 때는 아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범위가 1순위가 5천만 원이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2억일 때.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남죠. 그러면 아까 근저당권자는 2억이었어요. 2억.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이 2억인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최우선 변제금으로 임차인이 5천만 원을 가져갔죠.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이 남아요. 1억 5천. 이 1억 5천을 이 근저당권자가 받는 건데 이 근저당권자도 문제가 되겠죠. 내가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 5천만 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 당시 임차인이 없었으나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근저당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죠. 은행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시에 대출 한도에서 이 반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거기에 먼저 전입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가족이다 아니면은 그냥 지인이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경매를 할 때 최우선 변제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대금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전액을 배당받는지 일부만 받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명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구나, 사전에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최우선 변제권을 그리고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경매 입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에서는 권리 분석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규인데요. 이 근저당이 잡힌 날짜 또 지역 등을 확인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궁금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간은 부동산 투자 시그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강남 3구 많은 분들이 꿈꾸는 곳이잖아요. 네,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가져와 봤는데 금액 대비 좀 강남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물건을 보시면 2024 타경 2129번이고 매각기일은 25년도 1월 7일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법원하고 날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소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예요. 13층이죠. 층수는 굉장히 좋아요. 물건은 아파트고 건물 면적을 보면 전용이 24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평형 아파트죠. 자, 최초에 17억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한번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다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입찰을 안 했죠. 그래서 한번 유찰이 돼서 13억 6천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이 되면 20%로 차감이 돼요.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제가 이 물건을 준비한 이유는 요즘에 좀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잖아요. 맞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나 뭐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주택을 늘리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이제 몰리게 되는데,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급지죠. 네, 그래서 이제 상급지 워낙 가격이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아파트들 비해 그래도 좀 가성비 있게 그 입지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죠. 강남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 몰린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대세다.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가 매수 비중이 20%를 돌파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선호에 이것도 거래 비중이 한 20%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뉴스를 보면 똘똘한 한 채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 대세가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 똘똘한 한 채, 그리고 강남에 내가 입주를 하고 싶다. 강남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서울 서초구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수요가 좀 많았어요. 이게 이제 적정 수요인데 25년도, 26년도에 꾸준하게 적정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4년도 올해 좀 없었고 27년도부터는 아예 없죠.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매 투자, 특히 아파트를 투자할 때 사전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서초에서 이제 지역별로 어디가 이제 그 입주가 많았느냐, 이거를 보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 쪽에 이제 좀 있었고, 내년 25년도에는 잠원 쪽에 이제 입주가 많아요. 실제 물건지가 있는 이 서초동에는 입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입별로 좀 보면 보통 이제 20평, 30평대가 이제 많죠. 요즘에는 대부분 건설사들도 대형 평수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20평, 30평이에요. 물론 여기 서초구도 지금 이제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들이 20평, 30평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서초구의 이제 동별 가격 11월 달 기준이에요. 11월 달 기준인데 지금 반포가 뭐 매매나 전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서초구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특히나 이제 반포가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초구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는 총 2개 동으로 되어 있고 318세대예요. 그러니까 뭐 세대가 큰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죠. 하지만 이 사용 승인일이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조금 넘은 거죠. 서울에 신축 아파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세대수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상품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게 용적률이 800%가 넘는 이유는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그래요. 주상복합 아파트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쓰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좀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신축 아파트를 찾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2개 동, 101동, 102동으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이 1개 동이 있어요. 201동. 그리고 오피스가 1개 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파트는 318세대가 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480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상복합이니까 뭐 상가나 지하, 뭐 지상에 상가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4년 정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대부분 있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되어 있고, 뭐 지하 1층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편의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입을 한번 보죠.
이 아파트가 이제 31평, 32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평수, 대형 평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경매 물건은 31평 A 타입이에요. A 타입.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아파트의 등기부 현황,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한번 보면 20년도에 이 분이 이제 이 아파트를 이제 소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밑으로는 얘 포함해서 다 소멸이 되는 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면 우리는 경매할 때 꼭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근저당권 2020년 9월 24일 날 요게 이제 최선순위 설정으로 되어 있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는 거는 뭐죠? 네, 소유자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나 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권리상 깨끗하다. 소유자를 나중에 인도 명령을 통해서 명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4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제 깨끗하고 요즘 아파트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도 되어 있고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한 아파트예요. 여기 보면 북카페도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로 들어가 있죠. 어린이집도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시세를 한번 보죠. 최근 이제 실거래된 내역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이게 거래된 내역을 보면 매매는 24년도 7월 달에 17억 2천만 원, 15층이 거래가 됐고 이게 최고가는 22년도 7월 달에 17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10억, 11억 이렇게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가 한 13억 정도 되니까 지금 만약에 11억이나 이렇게 전세를 만약에 먼저 맞춰놓고 나중에 입주한다 그러면 내가 한 2억, 3억으로 먼저 전세 갭 투자를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현재 요 물건 이제 시세 이제 호가들을 보면 17억부터 22억까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현장 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호가라는 거는 주인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니까 실제 거래가 될 만한 가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물건들이 현재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동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현장 가서 시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도 보면 11억 8천부터 12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계속 좀 오르고 있죠. 이런 신축 아파트들, 그다음에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의 전세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 이제 전세가 또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요. 자, 입지를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이 있는데 여기 3호선 남부터미널역하고 여기 교대역, 그다음에 서초역 요 사이에 있는 이제 아파트예요. 그래서 3호선은 도보로 한 8분, 그다음에 뭐 서초역이나 교대역도 도보로 한 10분. 빠르게 걸으면 그거보다 좀 덜 걸릴 텐데 어쨌든 둘 다 1km가 안 되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학군도 다 높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등급이 S등급입니다. 다 등급이 높고 여기에는 그래서 생활 점수, 교통, 교육 점수가 다 높아요.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고 지하철도 있어서 살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인근에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이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죠. 학원이 인근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개발도 인근에 좀 있어서 이 물건은 이제 이러신 분들이 접근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서초동에서 여러 학군도 입지도 늘려보고 싶은데 실제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내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런 아파트로 좀 가성비 있게 좀 접근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우기나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교통을 이용할 때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여러 가지 권리상 그다음에 시세들 체크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 시그널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 살펴봤습니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억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강남 3구인 만큼 학군도 굉장히 좋겠죠. 이런 부분들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다,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요. 02-2128-8562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 시그널에서 좋은 말씀 주신 전일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8562번이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고민이 필요하다, 좀 해결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02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 민법 교수이신 박기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집합 건물의 등기 분석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등기 분석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오늘 열심히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공용 부분, 즉 집합 건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이제 감정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지분이 얼마인가. 그런데 보통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중개하는 분들이 문제란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면적을 적게 되죠. 그 면적을 잘못 적어가지고 종종 소송으로 그래서 마침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약을 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마침 이게 잘못 기재가 됐다. 그걸 빌면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등기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를 보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걸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면 집합 건물을 쭉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지금 빨간 부분이 있죠. 빨간 부분 이렇게 이 빨간 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여기 또 뭐가 있죠? 계단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붕이 있고 옥상이 있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냐 당연히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한다. 당연 공용 부분 또는요 법에 의해서 정해졌다.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301호잖아요. 여기 301호. 이 301호를 뭐라고 했냐? 내가 여러분 우리 혹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용 면적이다, 분양 면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전적으로 소유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01호가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다 이 말이죠. 30평이다. 그러면은 이 전유분이 만약에 보통 한 26에서 27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공용 부분 이것이 약 한 3에서 4평 정도 이렇게 차지해서 모두 30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체 30평 아파트에요. 등기가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은 당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규약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규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건 합의를 이루었다, 계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법 제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합의라는 말이고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법률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니까 일단 등기부가 존재해야 되는데 원래 등기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대장하고 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등기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사실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 등기부는 권리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다, 임야 대장이다, 토지 대장이다. 이 대장은 원칙적으로 그 땅의 모양, 사실이라는 것은 땅의 모양. 그래서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눈으로 봤을 때 사각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을 대장이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을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것, 그 소유권을 압류를 쳤다, 소유권이 경매가 됐다 이런 것은 다 갑구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구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이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경우는 을구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구와 을구는 둘 다 권리를 가지고 권리에 관한 것이고 권리 중심 그것을 우리는 등기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부에는 그러면 다 권리만 있냐? 그게 아니죠. 이 대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건물 있으면 그 표제부를 딱 보면 이거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몇 층짜리 건물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실에 관한 것, 그것을 표제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제 등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등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슨 등기부가 있다? 여기서 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하나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건물에다 등기를 해야 되고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단독주택들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 집합 건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빌라 같은 데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건물에 관한 등기가 있잖아요. 이 건물의 등기부에 토지에 관한 것을 건물에 관해서 등기를 해놓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었던 그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이해를 돼야 지금 또 우리가 이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법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건 집합 건물이죠. 이것을 뭐란다? 301호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땅 있죠. 우리가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대지 사용권. 이 전유 부분은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 주된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지 사용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301호를 팔게 되면은 301호 건물만 팔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을 소유하려면 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걸어도 다니고 주차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지에 관한 이 사용권도 같이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규약으로. 그 말은 뭐죠? 그 당사자 간들의 계약에 의해서 이 말이죠. 규약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문제죠.
그럼 규약으로 분리하게 되면 어때요? 301호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 되고요. 이 301호가 건물이 있으면 이 301호라는 지분이 있을 거예요. 땅 지분이요. 이 땅 지분은 누구다? 을이 소유가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건물에 자기 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건물만 있고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어떻게 한다? 이 을이 갑을 상대로 뭐를 청구해요? 지료 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소송이 되죠. 그럼 지료를 안 내죠. 그러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여기 301호를 경멸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아요. 왜? 건물만 경매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그 건물을 살려고 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을 뭘 모르고 5억 원에 받았는데 만약에 건물만 있고 땅이 없다 해봐. 땅 지분이 없다. 그러면 이 건물은 1억 원에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 건물을 또 누군가가 또 경매할 것이고 또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원래 분리하면 안 되는데 분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분리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법상의 용어이고요. 여기 보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상의 용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를 해야 돼. 그걸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은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그러면 토지도 같이 항상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난리가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등기부를 보고 항상 거래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30년 정도 되는 그런 빌라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딱 샀을 때 등기부를 꼼꼼히 봐야 돼. 왜?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하고 이 대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전에는 집합건물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보통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해줄 때 건물만 등기하고 대지는 건축업자 자기가 등기가 돼 있어. 나중에요. 한 40년 돼가지고 이걸 재개발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건물의 소유자고 땅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 주인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어때요? 재건축도 못하고 재개발도 못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건물이 그냥 쓰러질 때까지. 그럼 이건 누구에게나 이거는 평온한 주거,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면은 땅 주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협상을 해야 돼. 나한테 팔았던 사람, 나한테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권, 우리가 분양을 보면 건물에 대한 분양가하고 토지에 대한 분양가를 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0억 원의 아파트다. 그러면 건물이 한 4억 5천, 땅값이 한 5억 5천. 그래가지고 전체가 10억인 것이지 건물값만 10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한다? 건물값만 10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묘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면 우리가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처럼 당연히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당연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규약이라고 되어 있죠. 규약.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파트 안에 있는 또는 노인정이라든가 관리 사무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약이라는 것은 뭐가 똑같다고 했죠? 계약이라는 것이 똑같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 행위의 경우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규약 공용법이라는 것은 어디만 등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등기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사실에 관한 것만 기재를 해요. 그 건물이 그게 몇 평이고 몇 층이고 어떻게 돼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갑구요. 이건 소유권에 관한 것만 기록을 하고요. 을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건 저당권에 관한 것을 저당권 또는 전세권 이런 제한 물권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사고 싶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갑구를 봐가지고 진짜 나한테 파는 매도인이 갑이 뭐 매도인이 A인지 B인지 C인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아니 딱 봤는데 주민등록증은 B로 돼 있는데 여기 등기부에는 갑구를 딱 보니까 A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거죠. 알겠죠? 이런 건물은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갑구를 가지고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구를 가는 거죠. 울구를 갔는데 주인이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뭐 돈 빌린 게 없다 했는데 딱 보니까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 그럼 이것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 여기에는 저당권이 얼마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자는 얼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갑구울구인데 이 규약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두는 거야. 표제부만 다른 걸 두지 않아. 왜요? 이런 복도는 안 보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만약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누군가가 팔아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울구라는 게 있으면요. 누가 여기다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규약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취지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만 하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하나를 아마 101호를요. 노인정으로 사용했는데 아무도 그걸 활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없애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줘야 되겠죠. 그때는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폐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이것을 분양으로 돌려서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죠. 그럼 우리 주민들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규약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했죠.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뜻의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항상 등기 보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순위 번호가 돼가지고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1번의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등기를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가 바뀌었다. 권리 변동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쭉 등기 왔는데 1번 있죠. 1번 여기 보면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 말소로 인하여 이것을 말소했다. 우리 방금 규약 공용 부분 말소했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이제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등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먼저 아파트가 있으면요. 1동이 있고 한 동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죠. 여기가 301호잖아요. 301호고 여기는요 101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1동 전체에 대해서 건물을 가리키는 전체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제부라고 하는 것을 둬요. 여기는 갑구하고 을구는 없어요. 그럼 여기를 딱 봐봐요. 여기를 딱 보니까 아 강남구 역상동 29 거리 아파트다. 101동이네. 101동 봤더니 아 여기는 4층이고 지하실이 있는 건물이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4층 건물이고 지하실이 있네 이렇게. 재밌는 말은 분명히 건물의 등기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가 나왔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돼 있죠. 대지권.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의 등기에다가 땅에 대한 등기를 해놓는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그 대지권은 뭐냐면 여기요 역삼동 29번지하고 32번지 지목은 대로서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다음이 중요해. 이번에는 뭐냐면 이것이요. 건물 표제부 이건 101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101호. 이 101호에 대해서 방금 이제 101동 101호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101동에 대해서 전체를 하나 등기부가 있고 101호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냐? 건물의 표제부를 봐봐요. 지금 분명히 건물의 등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지라는 것이 땅이죠. 땅.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이 여기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층 101호에 관한 것이죠. 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여기 봐봐요. 소유권 대지권하고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돼 있네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형태로 지을 수 있느냐? 이 땅이 내 땅이면 되죠. 소유권이요. 이 땅을 빌려요. 지상권이나 또는요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를 해야 되냐? 여기는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내 땅이 너무 부족해.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또는요 이것은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1층 101호는 어떻게 되냐?
소유권 대지권하고 임차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이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샀어. 땅이 부족하니까 여기 이만큼은 다른 땅을 빌렸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었더라.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종류가 두 가지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항상 받으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101동, 101호 건물 등기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101동, 101동에 관한 것이고 여기 대지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101호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등기부 볼 때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101동에 관한 등기부 아까 표집했었잖아요. 그것하고 101호에 관한 등기부 또 표집으로 다 보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것을 101동에 관한 등기부 표제부하고 101호에 관한 등기부 표제부만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봐봐. 15942 15,942하고 여기 15,942 똑같죠. 여기가 똑같죠. 똑같을 때 여기 대지권의 비율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 47.442라고 돼 있죠. 47.442. 그러면 이게 내 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지분. 여기 보면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내가 47.442 알겠죠? 그래서 약 한 15평 정도 땅에 대한 권리가 내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도 한번 봐봐요. 여기도 보면 어디 여기 153이라고 돼 있죠. 153. 여기는 124라고 돼 있죠. 분명히 땅이요 두 필지란 말이죠. 하나는 153번지고요. 하나는 뭐냐면 124번지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요 소유권 대지권 그래가지고 여기 153이죠. 1번 153에 21.97라고 돼 있죠. 그러면 21.97이다. 그러면요 한 6평 좀 6평 정도 된단 말이죠.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101호, 201호, 301호, 여기는요 102호, 202호, 여기요 302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중간에.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만 건물이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요 두 개 있지만 153, 153이니까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6평 정도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지금 땅이요 4필지죠. 땅이 적으니까 4필지.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다 더하면요 4,121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이 되어 있죠. 이거 다 더했단 말이죠. 다 더한 것에 42.76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12평 정도 대지가. 3으로 나누면 되게 간단하게요. 알겠죠? 자세하게 나눈 것은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12평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재밌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9153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얼마가 됐죠? 500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여기하고 말이 같아 틀려요? 지금 다르죠. 여기는 9153, 여기는 500. 다르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라고 쓰면 2라고 해서 그럼 내 대지권이 2평방미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한단 말이죠. 여기가 지금 글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대지 면적하고 대지권의 비율의 수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걸 만약에 잘못 기록하면 나중에 소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9153 곱하기요 어떻게 하냐? 500분의 2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 36이 나온단 말이죠. 36. 알겠죠? 36이면 어떻게 돼요? 한 12평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지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1동의 건물이에요. 1동의 건물의 표제부로 모는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는 101호 표제부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못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려. 어떤 사람은요 500분의 1이라고 써.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보시면 여기는 봐봐. 여기는 한 번지로 1000이고 또 한 번지로 1000이죠. 그럼 전체가 2000이죠. 2000인데 여기는 봐봐. 1, 2라고 했지. 1, 2. 아까는 1만 했었는데 여기는 1, 2면 다 어떻게 돼? 1000이니까 2000이 다 되죠. 근데 여기는 얼마밖에 안 돼? 1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다르죠. 그럼 또 계산해야죠. 두 개를 다 더하면 얼마야? 2000이죠. 2000 곱하기 여기요. 여기서 얼마 한다? 1000분의 100이란 말이야. 1000분의 100 이렇게. 1000분의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얼마다? 200평방미터 이렇게. 그럼 60평 정도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1동의 건물에 가는 것이고 여기는 101호에 가는 것인데 1, 2를 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더하면은 2000이 돼야 되는데 여기 1000밖에 안 됐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잘못 매도한 사람하고 내가 씨름을 할 때 내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재밌는 말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지금 1하고 뭐가 돼 있어요? 2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1하고 2하고. 여기는 153이네요. 여기는 124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여기도 봐봐. 여기로 보면 153에 대해서는 13.4고 1사고 124에 대해서는 6.6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합하면. 그럼 어떻게 합하면 돼요? 여기 지금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똑같죠. 153, 153, 124, 124 똑같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된다? 여기서 19.78이 나오죠. 그럼 20이죠? 20에 한 6평 정도. 이게 내 대지에 관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인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종전자산가치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계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하냐? 조합원 분양 시점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한단 말이죠. 그럼 분양 종료 시점 기준에서 다시 또 한번 평가를 해. 그것들을 종후 자산가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종전 자산가치가 내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이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잘못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이제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이죠. 이제 단독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을 때 단독으로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별도 등기 이것도 중요해요.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땅이 옛날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사가지고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건물을 짓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갑이 땅을 팔면서 여기서 만약 10억인데 10억에 대해서 여기다 저당을 잡아놓고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죠. 그럼 분양을 하죠. 그럼 분양을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땅값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 건물하고 대지에 대해서 아까 대지권 비율 있죠. 이 대지권 비율에 대해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기를 못 해주거나 또는요 거기에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지상권 등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지 별도 등기 중에서 무엇은 관계없느냐? 구분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건 공공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구분 지상권은 땅속이나 공중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토지 별도 등기 봤더니 이거 봐봐. 3번 토지죠. 그러면 소유권의 3번 토지를 가면은 소유권에 가면은 울구 그 3번 토지에 울구 3번 울구 여기서 울구 있죠. 3번 토지에 울구 3번에 근저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울구에 가면은 그러면 그 울구에 가서 그걸 보고 가서 확인을 해야 돼. 토지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경우는요. 그것이 말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는 아직 말소가 안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소가 안 되고 토지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 토지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경매가 됐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서 소멸하는 권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근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보통 다 소멸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우선 배당받고 많은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런 것은 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내가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집합 건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가 있다. 그럴 땐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게 된다고 한다면 큰 낭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경매가 된다.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일차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토지 별도 등기다. 이 토지 별도 등기는 대부분 구분 이상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종류가 있어.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조심해야 돼. 그때는 일단 한번 뒤로 물러서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들을 다 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팔거나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항상 분쟁이 있고 여기서 항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등기에 대해서 법무사가 아닌 한 여러분들이 등기의 전문가는 아닐 거니까 지금 이 강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손해보지 않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시간에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에서 다양한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계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소통들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무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신데요. 다양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또 다양하고 또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